네,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팅어 가솔린 2.0 터보 후륜구동 모델의 실주행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비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차의 총 주행거리는 5326km인데 지금 현재 누적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은 2652km를 주행한 것에 대해서 10.3km/L의 연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비는 급가속이라든가 아니면 고속주행을 해서 기록된 그런 테스트 연비가 포함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주행에 가깝게 연비를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비를 2개를 리셋을 했고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행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천천히 가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차들이 주행하는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주행을 하되 대체로 차들이 많이 달리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달리지는 않고 규정 속도 내에서, 그리고 주변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좀 자제를 하면서 그렇게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코나 연비 측정은 사실 좀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의외로 좀 결과가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출근 시간대에, 가능하면 출근 시간대에 어느 정도 지체와 정체가 좀 있는 그 시간대에 약 1시간 정도 주행을 했고, 주행거리가 약 한 40km 정도가 되고, 마침 고속도로와 시내가 한 반반 정도 되는 그런 딱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앞으로 비슷한 조건으로 계속 연비를 한번 측정해 보면 그게 괜찮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시승할 때마다 비슷한 조건에서 실연비를 한번 측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출발해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정도에 출발을 했고,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있어서 수원에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그 양재에 가까운 헌능 IC를 빠져나와서, 그리고 양재대로를 거쳐서 또 삼성동 코엑스 테헤란로를 거치면서 주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로 주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다 보니까 약 38km 정도를 주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40km를 주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번 요일마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 교통 상황은 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40km를 주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면 오늘은 차가 좀 더 많이 막혔구나, 아니면 오늘은 차가 좀 덜 막혔구나,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제가 아침에 준비를 조금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8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차가 좀 더 많이 막히겠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연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사실 조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비를 측정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요즘 자동차마다 전부 다 트립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트립 컴퓨터에 구간 연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네, 그리고 실험실 수준에서 아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배기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 성분을 분석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솔린을 소비를 했느냐를 측정하는 실험실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그 실험실 방법을 쓸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그나마 조금 신뢰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이 트립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오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얼마나 기름을 썼고 얼마나 주행을 했느냐, 그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풀투풀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방법인 거죠.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는데 이게 그냥 주유기를 가지고 넣다 보면 딸깍하고 스톱이 되죠. 근데 그 상태가 이게 정말 가득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넣어 가지고 실제로 주유구의 입구에 그 기름이 찰랑찰랑 차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주유를 그만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연비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바닥에 가깝게 연비를 주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소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400km를 주행을 했다. 그랬을 때 그 기름이 계기판에 이제 게이지가 거의 뭐 연료 경고등이 들어올 수준이다. 그 상태에서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 보면 처음에 그 눈으로 확인했던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주유구 입구에 기름이 찰랑찰랑 차는 그 수준까지 기름을 넣어 가지고 그때 연료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 보면, 그러면 시승하는 동안에 사용된 연료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넣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유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다시 기름을 원 상태로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얼마만큼의 기름이 들어갔느냐, 그거하고, 그리고 처음 채운 다음에 다시 주유하기 전까지 주행을 얼마를 했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리터당 몇 킬로를 주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방법이 그나마 실제로 기름을 얼마를 썼고 실제로 거리를 얼마를 주행했는지 그나마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 방법에도 많은 오류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트립 컴퓨터의 주행 거리는 과연 믿을 만한가? 그죠? 주행 거리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뭐 주행 거리는 뭐 거의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 주유량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유기에 그 기계를 가지고 기름을 넣었을 때 주유기가 그 충분히 가득 찼다고 생각해서 딸까닥하고 주유를 멈추는 그 순간에 멈춰버리면,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연료 탱크 안에 얼마까지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상태에서 계속 주유를 더 해가지고 기름이 주유구의 입구까지 가득 찬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유기 입구까지 기름이 찬 걸 확인한 다음에 이게 정말 가득 찼나 하고 차를 한번 흔들어 보면 그게 또 내려가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면 다시 기름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 덜 들었구나 하고 또 조금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득 찬 걸 보고 흔들어 보면 또 들어가요. 실제로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심한 경우에는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주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주유를 실제로 그 이후에 실제로 주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기름을 넣을 때 그때의 포인트는 원래 넣었던 양만큼 가득 채우는 건데, 이게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 덜 흔들고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있는 양은 좀 더 적은 상태인데, 나중에 기름을 더 많이 흔들어서 넣어버리면 더 많은 양을 넣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모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소모했다고 평가가 나오겠죠. 근데 또 연비를 좀 나는 연비가 좋은 숫자가 나오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흔들어 가지고 정말 꽉꽉 채워서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넣을 때는 한 번도 안 흔들고 그냥 눈금 딱 차면 눈에 보이면 바로 그 주유량을 기록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사용된 양보다 더 적은 양을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풀투풀이면 무조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도 함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주유기에 있는, 그죠? 주유기에 있는 그 미터는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주유기의 미터기가 그 조작되는 경우들은 사실 왕왕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가끔 주유를 하다 보면 평소에는 이 주유기에서 이만큼 넣으면 늘 5만 원이었는데 똑같은 5만 원을 넣었는데 어떤 날은 기름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유기가 항상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가끔 보면 주유기를 주인이 수시로 조작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넣다가 특별할 때 그 조작을 하게 되면 좀 적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이제 주유하는 그 주유소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조건이 같은 주유소에서 같은 주유기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씁니다만 그것조차도 만약에 이제 그런 조작이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오류들이 있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풀투풀을 쓰는 방법이 좋은데 풀투풀을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겠다,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풀투풀을 확인하는 겁니다. 꼭 풀투풀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그럴 경우에는 연료 그 연비 측정을 시작한 그날 실제 그날까지 그 트립 메타에 있는 주행 거리를 적어 놓고 그때부터 주행한 총 주행 거리랑 그때부터 매번 주유를 할 때마다 주유한 그 리터량을 매번 기록을 해 놓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만약에 누적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오차는 정말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는 예를 들어서 한 500리터를 주유했는데 500리터를 주유한 동안 실제로 주행한 거리 얼마였다. 그러면 거의 정확한 그 차의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시승이라는 여건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1박 2일 짧게는 당일 아니면 길어도 2박 3일 정도 시승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풀투풀을 여러 번 연비를 측정한다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연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리뷰하는 동안 다른 일들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풀투풀을 여러 번 하는 것은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풀투풀을 한 번 측정하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리뷰할 때 고속 테스트도 하고 급가속 테스트도 하고 산길 주행도 하고 그러면 연비가 굉장히 나쁜 조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연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내가 평상시에 탈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가 궁금한데 저희가 테스트한 연비를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테스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별도로 풀투풀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거를 다 소모할 만큼 다니려면 연비 측정하는데 또 몇 시간을 다녀야 되거든요. 사실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측정하는 이 방법은 풀투풀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채용하지 않고 각 트립 컴퓨터에 오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립 컴퓨터에 있는 연비 수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브랜드마다 오차가 똑같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브랜드는 오차를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브랜드는 오차를 좀 적게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브랜드마다 연비에 오차가 있다.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일본의 어떤 브랜드 아니면 독일에 있는 어떤 브랜드는 오차가 좀 적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니면 독일에 있는 어떤 브랜드는 오차가 좀 많다. 그런 부분들은 각자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오차의 범위를 감안하는 그 수준은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주시고 저는 가능하면 저는 가능하면 비슷한 조건에서 주행을 해서 트립 컴퓨터 상에 나타난 그
그 연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면 뭐 1시간 정도, 뭐 길게는 1시간 반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고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연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방법을 채용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왜 40km 밖에 안 하느냐, 100km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0km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세운 기준은 40km를 주행하고 그 연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이미 여기 뭐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완전 지금 고속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계속 뭐 거의 가다 써다 뭐 20km 이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결국은 어떤 한두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 달을 하고 뭐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서 나름 의미 있는 연비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주행이 거의 끝났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일단 비 오는 화요일 차가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지난번에는 약 37km 정도를 주행하는데 1시간 10몇 분 정도가 걸렸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36km를 주행했는데 지금 1시간 38분이 걸렸거든요. 오늘은 당연히 이제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연비가 특히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모델들은 디젤 모델들에 비해서 실연비가 공인연비보다 좀 더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이 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들을 모으다 보면 좀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차가 정차했을 때 이제 오토 스타트 스톱이 작동을 했다가 시간을 그렇게 오래 유지를 안 하고 자동으로 이제 시동이 걸려 버리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를 하면 오토 스타트 스톱으로 시동이 꺼지는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시동이 다시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차가 출발하지 않더라도 다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바로 걸려버렸죠. 이게 에어컨을 켜고 있거나 뭐 전자장비를 많이 쓰고 있거나 하게 되면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 특별한 상황은 아닌데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ISG가 시동을 건다는 거, 그러면 그 연비 개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다음에 잠깐 이동하고 다시 이제 정차를 했을 경우에 또 시동이 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행을 해야만 다시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자, 이제 뭐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40km를 딱 채우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부득이하게 지금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43분을 주행했고 주행거리는 36.9km를 주행해서 연비는 8.6km/L를 달성을 했습니다. 복합연비가 11.1인 것을 감안하면 좀 많이 낮은, 연비가 낮은 상태를 기록을 했네요. 뭐 지난번보다 40km를 주행하는데 30분 가까이 낮 시간이 더 많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연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